청와대 직접 겨눈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청와대를 직접 겨뤘다. 자,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감 잡으셨을 겁니다. 정치데스크 아마 오늘 방송 시작하면 이 소식부터 전해주겠지? 감들 잡으셨죠? 자, 김민지 기자, 설명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청와대를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했다?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알려드린 것처럼 협의를 거쳐서 청와대와 협의를 거친 이후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부지검 측은요, 일단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춰서 압수수색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사전에 협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법원에서도 이 영장을 내줄 정도로 뭔가 검찰의 어떤 그런 영장 청구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예상이 안 됐습니다. 오늘 검찰이 전격적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중단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할 거라는 전망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검찰이 오늘 전격적으로 정권의 심장부를 직접적으로 겨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아직 끝났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반경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도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조 부장. 이 지금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경내 진입에는 실패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 청와대라는 곳은 군사상 보호시설이에요. 아하. 그렇죠? 예. 대통령 관저이자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국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110조에 보면은 예.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강제 진입을 할 수 없다. 아하.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법에 규정이 돼 있군요. 예.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를 하면 그 군사상 시설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서 그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는 형식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자라는 게 대통령입니까? 그렇죠. 허허. 네, 그러니까 예. 이 경우에는 압수수색이지만 어찌됐건 임의 제출 형식.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자료를 주세요라고 영장을 제시하면 청와대에서 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청와대라는 것이 바로 우리 권력의 핵심 그리고 살아있는 정권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만큼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충분히 할 만하다, 수사할 만하다. 그리고 또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법원도 판단한 겁니다. 예. 자, 오늘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것이다. 이런 설명 드렸죠. 이 목소리 좀 듣고 저희가 오늘의 토크를 좀 진도를 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 전원을 모아놓고 유재수 건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인걸 특감반장 스스로가 붕괴를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조국 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해야지만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누구까지? 조국까지. 자,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일단 1차적으로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관여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고 일단 기본이 조국이에요. 두 번째는 조국보다 혹시 더 윗선, 옆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의혹인데 자, 청와대가 오늘 검찰이 오늘 청와대 비서실을 향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과요 협의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정권의 심장부를 검사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아무런 협의가 없었어요. 아무런 협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 일정 보시죠. 어제 이런 보도 보셨죠. 윤석열 총장이 이번 주에 점심, 저녁 식사 일정 모두 취소합니다. 검찰이 어제 발표했어요. 근데 그 윤석열 실사 일정 취소 발표된 다음 날 오늘 검찰 뭐 했습니까? 청와대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좀 전에 그 청와대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무슨 특권 집단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압수수색이 올 경우에는 미리 협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안 했다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압수수색은 핵심이
전격성과 은밀성입니다. 압수수색 가는데 미리 알려주고 가면은 누가 그 증거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의 저런 언급 자체로서도 어떤 그 청와대의 어떤 고압적 태도, 수사에 대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관여해왔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단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허허. 저런 말씀 자체가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오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청와대는 수사하지 말고 민주당은 재판하지 말라. 왜 그러냐? 수사는 누가 합니까? 수사의 주체는 검찰입니다. 그렇죠. 검찰이 수사의 독립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를 하느니 미리 알려줘야 되느니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왜 수사를 하고 왜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은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가 100% 인정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 혐의 소명이 그래서 있다. 수사를 해서 어떻게 이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씨의 휴대폰조차 압수수색을 계속 기각했지 않습니까? 예, 법원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훨씬 더 핵심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증거가 녹록치 않다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 소장, 예.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 게요. 당혹스럽다. 당초에 검찰이 이 압수수색 영장을 월요일에 집행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오늘이 아니고요. 네. 그제. 예. 월요일 집행하려면 예. 순차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법원에 청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청구됐죠? 그리고 발부가 됐어요. 예. 아마 금요일 밤늦게 발부가 됐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집행하려고 했는데 일요일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일요일에? 바로 특별감찰반 별동대 수사관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인 때까지 어떻게 보면 늦춰졌어요.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확실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더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아니 이런 보안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지? 그렇다면 법무부에도 전혀 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고요. 또 법무부에 아마 알려졌다면 법무부에서 민정수석실로 전화라도 한 통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철통보안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청와대로서는 더 당혹스러울 수가 있고 예. 오늘 압수수색의 대상은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예,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을 승인하는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아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오케이, 청와대 경내에 들어와서 하세요, 마세요를 결정할 책임자는 대통령이 아닌 비서실장이다. 네. 자, 우리 김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어떻습니까? 검찰이 조금 오버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절차를 잘 수행했다고 보십니까? 뭐 법원이랑 다 협의를 하고 영장이 나와서 한 것이니까 저는 뭐 절차대로 그거 하는 자체에 큰 거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2017년이었죠. 그 최순실 국정농단 때 그때 이제 박영수 특검이 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거부당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도 2018년 12월 26일이었나요? 예. 김태우 수사관 관련돼서 그 요청이 있었고 압수수색을 그때도 응했습니다. 지금도 응했고. 그러니까 보면 되게 정상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거죠. 청와대라고 해서 뭐 별것 아닌 거고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청와대가 그것에 응하는 거고. 응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조국 장관과 그 부인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오죽이나 부실하게 만들어갖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면 기각이 그 되겠는가? 압수수색 영장을 안 내주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청와대 이렇게 자유롭게 영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제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 정권에 대한 압수수색, 청와대 창성동 별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정권에서도 정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 있어서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비서실장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영풍문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가는 곳에서 예. 이미 제출을 받아서 했는 것은 맞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미 제출 형식.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과 그 사실 달리 지금 만약에 하신 말씀 맞다고 하면은 지금 검찰 동부지검에서
그 여민관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11시 반부터 청와대 바깥에서 맞아요. 있으면서 이미 제출받는 그런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 당시와 지금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흥미로운 것은 그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17년 때 조국 장관이 그 당시 이제 지금 이제 한국당의 이제 대표입니다만 그 당시 황교안 권한 대행에게 대통령 권한 이 대행에게.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것은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 당시 민주당의 그 대표였던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당시 그 황교안 권한 대행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에는 대선에도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 것을 보면은 지금 청와대 이와 같은 그 압수수색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지난 정권 때 했던 모습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조장. 네. 예.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이 문재인 정부 들어선 두 번째예요.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2018년 12월 26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창성동 별관에 관한 데였어요. 창성동 별관. 예. 바깥에 있는. 왜냐하면 예. 그때 김태우라는 전직 특감반 수사관이 뭔가 사찰이 이루어졌다. 특감 반원들이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감반이 있었던 창성동 별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건은요. 유재수 씨 감찰 무마 사건이에요. 이거는 유재수 씨 감찰을 누가 무마시켰느냐 윗선을 수사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이 위에 민정비서관이 있죠. 반부패 비서관도 있죠. 또 조국 민정수석이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비서실 본관이에요. 그러니까 저 경내 안에 그렇습니다. 있는 본관 안에.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사안 자체 그리고 집행되고 있는 이 장소만 보더라도 훨씬 어떻게 보면 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 뉴스를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결단과 결정을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있겠죠? 직접 확인해 보시죠.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걱정 마시고 저희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저희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드러난 대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더 다른 말씀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오늘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출범 몇 년 차 때입니까, 지금? 2017년에 출범했죠. 17, 18, 19, 3년 차 때 지금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보면 주로 4년 차, 5년 차 때 이제 압수수색이 시도가 되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3년 차 때 검찰은 정권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사점이 있는 것이고요. 자, 김민지 기자. 어때요? 검찰은 그럼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대해서 굉장히 위중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관련된 이제 갖가지 의혹들 중에 크게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잖아요. 지금 예. 유재수 감찰 무마건이 있고 하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건, 나아가 선거 개입 의혹까지 있는데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한 부분은 유재수 감찰 무마건과 관련해서 당시 감찰 무마에 어느 수준까지 감찰 중단이 진행됐는지, 감찰이 당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한 압수수색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 검찰은 당시 감찰 중단에 관련된 이른바 청와대 실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하. 있고요. 예. 김태우 전 특감 반원 또한 유재수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시한폭탄이었는데요. 드디어 서울 동부지검의 그 시한폭탄에 그 심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시한폭탄 중에서도 가장 큰 폭탄이 바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특감반원은 유재수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좀 아주 오랫동안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사 이후로 감찰이 중단이 됐습니다. 윗선 지시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데스크, 특감반장 등등 모두 화가 났습니다. 납득을 못하니까요. 비리가 있는 자가 백 써서 빠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2017년 촛불 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사사건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청와대는 유재수 의혹이요. 이거 우리 이렇게 부정적으로 감찰 중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무적 판단입니다. 검찰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감찰 중단에 정권 실세 지금 개입돼 있는 거잖아요. 하명 수사? 아니요. 하명 수사 아닙니다. 이거 고유 업무예요. 청와대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나 검찰은 무슨 말씀? 김기현 첩보 생산부터 청와대 관여했잖아요. 청와대 선거 끝난 후에 그 김기현 그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 청와대 쪽에 보고했는데요. 검찰은 무슨 말씀하세요? 선거 전만 8차례 보고 받으셨잖아요. 청와대가 요청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데 두 기관 중에 어느 기관이 지금 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 사실은 제3의 기관이 어디겠죠? 예. 제3의 기관이 바로 법원 아니겠습니까? 법원. 만약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어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물론 유무죄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이 어떤 그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더불어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말의 신빙성은 검찰 쪽의 어떤 그 손을 그 사법부가 들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설명보다 지금 검찰 쪽 설명에 조금 더 신뢰가 더 있다. 그리고 무게감이 더불어서 있다. 말씀드렸듯이 법원의 판단 또한 그렇고 더불어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 보도 이와 관련된 보도도 보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에도 굉장히 많은 단독 특정 보도가 나와 있고 그뿐만 아니고 진보라고 할 수, 진보 진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많은 언론들 같은 경우에도 예. 전체적으로 청와대의 어떤 반론보다는 어떤 좀 김태우 수사관의 말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검찰 보면은 지금 청와대가 이와 같은 그 반박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아시다시피 오늘 11시 반부터 해가지고 예. 압수수색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응대를 할 것을 안 하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고민정 대변인이 언론 방송을 하면서 그 문건을 흔든다는 것이 과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태도인 건지 굉장히 큰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최 변호사께서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청와대에서 문건 흔들었다 이 말씀하셨죠?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문건? 잠시 후에 저희가 짚어드릴 겁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자, 네. 보자. 예. 우선요, 조금 전에 봤던 컴퓨터 그래픽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컴퓨터? 사사건건 충돌. 사사건건 충돌. 예. 이거는요, 한 언론 보도에서 이제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 그래픽을 실은 것을 우리가 이제 갖다 지금 쓰고 있는 예, 건데요. 한국일보. 예. 이게 보면 검찰은 지금 한 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 쪽에 가 있는 저런 주장은 언론 보도와 야당 공세를 합쳐놓은 거예요. 네. 하하.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검찰을 나란히 세우는 것,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청와대의 입장이 이 세 가지는 하나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또 하나는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예. 청와대 입장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의 한복판에 있는 곳, 또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 청와대예요. 그런데 청와대가 수사를 받는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온당치가 않죠. 지금 청와대에서 내놔야 될 것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든가 아니면 검찰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대통령부터 밝히셔야 돼요. 대통령부터 대통령이 밝히셔야 한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은 규명돼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건너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할 수 없으니 명운을 걸고 수사해달라. 수사는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피의자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저런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옳지 않다. 예. 예. 김 소장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을 하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마음대로 엄정하게 수사해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큰 원칙하에서 진행이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예전 청와대 같으면
앞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뒤에서 일을 했겠지만 지금 청와대는 눈에 보이는 게 답니다. 밖에서 얘기하고 설명할 것들을 설명하고 그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하나씩 의혹을 제가 짚어보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검찰이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을 오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와대가 아까 우리 조 부장 말씀하셨던가요? 고민정 대변인. 고민정 대변인이 이른바 우리 온브리핑이라고 해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해갖고 다 영상 기록 남는 거. 온브리핑을 통해서 검찰을 정말 맹비판했어요. 어제 청와대가. 근데 그 다음날 오늘 검찰은 압수수색 들어간 거예요. 자, 김민지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고민정 대변인이 어제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단호한 어조로 검찰과 언론을 향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랬죠.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고인은 김기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고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 보도로 고인을 욕되게 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와대가 검찰을 향해서 그리고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상치 않아요? 피의 사실 공개 금지를 명심하라. 또 법무부는 검찰을 특별 감찰하세요. 또 언론을 향해서는 거짓으로 고인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라는 등의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요. 지금 이런 청와대 대변인의 온브리핑, 그러니까 마이크 앞에서 영상으로 하는 이런 브리핑 같은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청와대의 입김, 그러니까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고민정 대변인이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처럼 검찰을 향한 비판 메시지를 쏟아낸 다음 날인 오늘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그래픽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의 의혹과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한국당 후보 하명 수사 의혹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법무부입니까? 검찰입니까? 아니죠.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청와대가 지금 수사 대상인데 검찰을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요. 한번 조금 몇 달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가 조국 사태 때도 검찰 언론 탓해서 일각의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이라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편하세요? 사실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 검찰에 대해서 각각 얘기를 했습니다. 단어도 그 독특한데요. 언론인에 대해서는 주의하라라고 얘기했고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쉽게 말하면은 법률가한테 너 법 알아라라고 하면서 어허. 명심해라 이렇게 돌직구를 양쪽으로 날렸다는 겁니다. 아이쿠야. 결국 어떠시죠? 언론인이 언론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서 보도해라라고 다른 것도 아닌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언론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재갈 물리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검찰 수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청와대에 대해서 오니까 아까 조 부장 얘기한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청와대 또한 그것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 대해서 어떤 수사 내역이 외부로 나가지 말도록 명심해라. 어허.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 검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인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사실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특검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좋다. 그럼 특검 한번 해보자. 오히려 지난번에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 어떻게 했죠? 사안마다 공보해서 사안의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특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보 준칙까지 최순실 특검했을 때 같이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공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조 부장, 예.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자, 검찰은 피의 사실 공개 금지 명심하라. 이렇게 검찰을 압박했는데 예. 저도 검찰 기자를 했습니다만 검찰 기자가 정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뜁니다. 아하. 네, 머리도 씁니다. 이거 누가 불러준다고 해서 쓰지 않아요. 이거는 검찰과 언론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례적으로 수사 브리핑이 없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사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에도 단독 기사가요 20건 이상씩이 나와요. 이게 뭐냐?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가타붙다, 맞다, 틀리다 이게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아하. 그리고 두 번째, 법무부가 검찰을 특별감찰해야 된다. 특별감찰해라. 이게 왜 나왔느냐면 검찰의 강압 수사가 수사관의 죽음을 가져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수사관이 유서에 뭐라고 남겼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서를 남겼어요. 예, 가족을 잘 부탁한다. 알겠습니다. 아니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건요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세 번째, 있지도 않은 거짓으로 고인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유서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고민정 대변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검찰 수사관 예. 유서. 그렇다면 예.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요? 고민정 대변인이 고인의 유서를 봤습니까? 어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거. 정말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전직 언론인이에요. KBS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을 무턱대고 비판한다? 재갈을 물리려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네. 궁금한 것은 이제 청와대 길은 알겠어요. 지금 말씀 나눴으니까. 그럼 청와대 오늘 압수수색에 대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당 내에서도요, 요즘 그 내부에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허허, 부글부글? 오늘 아침 회의 얘기 발언만 봐도 모두들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오늘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의 이례적인 압수수색은 결국 관련 수사의 필요성보다 검찰이 스스로 나서 시급하게 덮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에 신뢰를 줄 국민은 없습니다. 검찰은 스스로도 수사 대상이 된 마당에 본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모순입니다. 뜬금없는 강제 수사와 허위 사실까지 동원한 검찰발 언론 플레이로 경찰 수사마저 방해하는 모양새는 누가 보아도 월권입니다. 네, 한 언론 보도에 나온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좀 모아봤는데요. 윤석열이 마치 악마의 손 악마의 손? 같다라고 하는 의원도 있었고, 어허.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운전대를 잡고 있다라는지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좀 높다고 합니다. 글쎄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비실명이긴 합니다만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윤석열이 마치 악마의 손 같아요.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라보는 윤석열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가 이러하다. 우리가 그 분위기를 일정 부분 감지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김 소장님은 좀 여권 민주당의 저런 반응들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저희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 그 여당 어떤 실력자랑 검찰총장이나 검찰 높은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요정 같은 데 가갖고 밥을 먹어서 김 총장 이제 그만하지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장면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과거에 그런 거죠. 더 이상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다라는 말씀 자꾸 드리는데 대변인이 말을 하고 정치인이 말을 해서 말로 싸우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가죠. 민주주의를 하려면 당연히 시끄러워야 되고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 대변인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도 그렇고 할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이드라인 제시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했는데 압수수색을 검찰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얘기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야기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하나만 좀 바로 잡으면 예. 있지도 않은 거짓으로 고인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이 고민정 대변인의 이야기는 검찰 공보관의 발표를 인용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서를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을 이제 지적한 거고요. 예. 우선 말과 글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도 돼요. 그러나 그 말과 글이 자신에게 돌아올 때가 많죠. 부메랑이 됐어. 무슨 말이냐면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민주당 한 초선 의원 윤석열이 마치 악마의 손 같다. 악마의 손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가 지명했습니까? 문재인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에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없고 악마의 손과 같은 사람을 지명했다는 얘기가 돼요. 아이쿠야. 그렇죠? 예. 그리고 윤석열이 대한민국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이건 정말 불경스러운 말이죠. 불경스러운 말입니까? 아니 대통령이 있는데 누가 지금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습니까? 운전대 문재인 대통령이 잡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속 펴왔지 않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재정 대변인.
이례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은 검찰이 나서서 시급하게 덮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마치 유시민 씨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것. 이게 정말 대변인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말에는 품격도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하. 하나도 안 맞아요.